먼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먼저 마이데이터 개념의 의, 그 다음에 추진 경과,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실 전송 요구권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플랫폼과 선도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먼저 마이데이터 개념의 의의입니다. 마이데이터라는 내 정보를 내 뜻대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를 어떤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이후에는 어떤 나의 개인 정보가 나의 의지보다는 기업의 의지에 의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뭐 정정 삭제권이나 뭐 취소 정지권 같은 어떤 소극적인 권리는 보장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내 정보를 나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권리일 뿐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는 보장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자체도 특정 플랫폼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간 칸막이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은 기존의 이런 수동적인 어떤 권리에서 벗어나서 내 정보를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권리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전송 요구권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이 되면은 기존의 특정 기업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간 융합,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스타트업들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별로 이제 효과를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 강화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 발급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한 점들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간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데이터 독점 완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성장 이런 부분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측면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제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애시에 대해서 이제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의 경우입니다. 왼쪽 번을 보시면 이제 정보 주체가 상급 종합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그래서 뭐 환자 정보나 진단 정보, 약물 처방 정보 등을 또 중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병원 등 헬스케어 사업자로 전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병원 등 헬스케어 사업자는 이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건강의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라든가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주체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주체가 이전 통신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가입 정보, 이용 청구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송할 걸 요구하게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통신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라든가 이용자 맞춤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감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보호법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어떤 그 금융, 공공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이제 일반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이제 마이데이터 제도가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2년의 기간 안에 저희가 이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23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 복지부, 행안부, 뭐 교육부 여러 부처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년 8월에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어떻게 그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시행 전까지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해서 지난주 목요일 3월 13일에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인데요. 국민기업 사회 차원에서의 이런 비전을 마련했고, 오른쪽 보시면 3대 추진 방향과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그 다음에 선행과 신규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그다음 민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큰 방향성으로 지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단계적 점진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마련할 때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10대 중점 부분 분야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10대 중점 분야가 보건, 의료,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그다음에 고용, 노동 등 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여기 10대 분야 중에서 일단 보건, 의료, 통신 분야가 시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분야도 부칙으로 이제 26년 6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존속 요구권의 제도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 시행령, 그 다음에 3대 고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 앞서서 마이데이터 체계도와 주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본인 전송 요구와 제3자 전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요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내 정보를 나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3자 전송 요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정보 전송자는 보유하고 있는 일정 개인정보를 이제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정보 수신자는 이 정보를 받아서 이제 관리 분석해서 정보 주체에게 통합 조회 서비스라든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정보 전송자가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전송자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정보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과 정보 주체가 전송 요구를 할 때 어떤 체계로 요청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정보 전송자가 정보 수신자에게 전송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정보 수신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전송자 기준입니다. 정보 전송자 개념 보호법상에는 본인 전송 요구권과 제3자 전송 요구권을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전송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제3자 전송의 경우에는 처리 능력 외에도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차이를 둔 이유는 일단 본인 전송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열람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게 열람권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만 열람권의 대상 중에서 일부 대상이 이제 정보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컴퓨터 등 그런 자동 처리가 가능한 형태를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람권이 보장되고 있는 차원에서 기존 제3자 전송에 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 좀 덜 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도 좀 더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되어서 법상으로는 본인 전송의 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이제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자를 이제 일치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일단 지금 제도 초기에 이제 좀 제도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부담을 조금 더 최소화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자가 일치가 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의료, 그 다음에 통신 분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에너지 분야는 26년 6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를 보시면 의료정보 전송자는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심평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법에 따라 주차를 설정받아서 이동 선수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동 탐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는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법상의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개인정보 전송 대상이 되는 요구 범위입니다. 법상으로는 이제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항목을 보면은 정보주체 수집 이용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되는 정보,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 그 다음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로 수집한 개인정보 중에서 어떤 그 정보주체 이익이나 공유 목적을 위해서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제정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해서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이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된 정보를 또 별도로 이제 그 분석 가공해서 생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제외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보시면 앞서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자가 일치된 것처럼 전송 요구 대상 정보 범위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서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전송 요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권이나 이런 보장 등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보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전송 정보는 일단 시행령상에는 이제 의료법상 정보, 그다음에 약사법상 조제 정보, 의료기기법상 이제 의료기기를 통해서 생성 수집된 정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보건의료전송에 관한 고시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정보 전송자가 있고, 정보 전송자별로 그 세부 항목, 그 다음에 대상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범위가 이제 그 정보별로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정보 생성 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프라의 그 정보 전송의 부담, 이런 부분들 좀 일단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강검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0년 하더라도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의료법에는 진단정보나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똑같이 뭐 10년을 한다 보면은 어쨌든 정보 전송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고려해서 현재는 이제 정보 항목에 따라서 조금 대상권을 좀 달리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전송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고객 가입 정보, 이용 정보, 청구 정보, 납부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세부 항목과 대상 범위는 저기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송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 담기긴 했는데 아직 이제 고시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26년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저희가 전송 항목들은 뭐 관계부처, 그다음에 그 정보 전송자들과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전송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 주체가 전송 요구 목적과 전송 요구 정보를 특정해서 이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 방식은 정보 전송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안내한 방식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해설서를 통해서 안내하겠지만
현재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어떤 열람 등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처리 방침 그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 방침 내로 이제 안내하는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건의료 분야나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 전문 기관이 그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헬스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현실을 좀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 요구가 이루어지면 정보 전송자는 거절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전송은 이제 컴퓨터 등 정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되고, 정보 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전송 경로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본인 전송 관련해서 열람 요구권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컴퓨터는 정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PDF나 뭐 CSV, 그다음에 엑셀, 뭐 JSON 이런 파일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정보 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전송 경로는 정보 주체 본인 명의의 어떤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그 전자우편 계정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송 경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은 이제 제3자 전송입니다. 제3자 전송 경우에는 이제 전송 요구 시에 특정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송 요구 목적, 그 다음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전송 요구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정기적 전송 요구 및 전송 요구 종료 시점 등을 명확히 해서 전송 요구를 하게 돼 있고, 다만 이 정기적 전송 요구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정보 주체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3자 전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3자 전송대로는 수신자를 통해서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 요구가 들어오면 본인 전송과 마찬가지로 거절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전송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되어야 되고 API 방식으로 전송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전송 관련해서 앞에 이제 체계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개 전문 기관을 필수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가 이제 1대1로 붙게 되면 이제 정보 전송자 입장에서도 뭐 표준화와 인증을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나중에 가금 체계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전송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송료의 변경 및 철회, 그 다음에 거절 및 중손 중단 관련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전송료를 변경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 수신자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처럼 정보 수신자를 통해서 변경이나 처리가 가능하고, 철회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도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회나 변경을 좀 어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상으로는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쉬운 방법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입니다. 여기서 정보 전송자는 정보 주체의 어떤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거절 및 전송 중단이 가능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참석하시는 기업 분들께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보 수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일반 전문기관과 특수 전문기관, 그 다음에 중개 전문기관 이렇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일반 전문기관과 특수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두 기관의 차이점은 특수 전문기관은 의료 정보를 관리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수 전문기관은 그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관리 분석해서 통합조회나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전문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 특수 전문기관과 달리 어떤 중개에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른쪽에 전문기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크게 기술 수준 및 전문성,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 재정 능력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시행령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 및 전문성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나 기술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호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외에도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어떤 보호체계의 적정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전성 검토 그 요건은 넣었고 중개 전문기관과 일반 특수 전문기관의 경우에 이제 구별해서 자본금 보유 규모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 전문기관에 일반 수신자가 있는데요. 일반 수신자는 이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 단순 확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관리 전문기관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송 받은 정보를 관리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냥 원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사례를 보시면 이제 박물관, 놀이동산 등에서 뭐 다둥이 가족 할인이라든가 어떤 장애우 할인을 할 때 그 요건이 실제로 다둥이 가족인지 장애우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제 정보를 전송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파기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일반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문 기관과는 달리 저희가 뭐 지정 심사 뭐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보호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아래 이제 고시된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그냥 플랫폼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등록해주는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호의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 그 다음에 지정 요건, 충족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저희가 이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참고해서 지정권자가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심사기간은 기본적으로는 3개월인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2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 분야 마이데이터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공공처럼 이제 한 분야보다는 이제 다른 관계부처 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정받은 이후라도 사업계획서나 개인정보관리계획서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만료 6개월 전에 이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모든 설비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어떤 지정 심사 때 이제 지정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심사라는 그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심사 전에 이제 관련 서류를 통해서 일단 예비 심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2개월 내에 그 부분을 심사해서 이제 결과를 통보하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심사에서는 이제 그 서류 관련 내용은 좀 간소화해서 보고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의 경우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지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경우에는 보호법상의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와는 좀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금지 행위를 두고 금지 행위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 이제 과태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기관 금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송 내역을 기록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개 업무 같은 경우는 인프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 업무가 중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안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6개월 전에 이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 그 다음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수수료 산정 기준의 그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를 두고 있고요. 일반 전문기관의 경우에도 또 전송 요금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전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라든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 정보 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동시에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전송에 따른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요구에도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 처리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전문기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반 전문기관과 금지 행위는 비슷하고요. 다만 그 금전적 이익을 조건으로 전송 동의를 유도하거나 장애인, 장기 등 기증자, 후천성 면역 결핍자 등 환자 등을 차별하는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수신자 행위 의무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호인의 관리 감독 관한 규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 제도 전반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관련 관리 감독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송자의 경우에는 전송 요구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일반 수신자도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거고, 이러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서 이러한 관리 감독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감독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호법이나 시행령에 보면은 관리 전문 기관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지 행위나 지정 요건 관련한 전문기관 업무 관련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이제 제재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좀 그러면 제재를 받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목적에 동의 없이 목적에 이용을 한다거나 파기 원칙을 위반한다거나 그다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법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당연히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수료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3자 전송과 관련해서는 정보 전송자분들 입장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전문기관을 구축해서 표준화 인증 업무를 좀 완화시켜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 규정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어떤 설비 구축이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제 수수료를 산정할 텐데, 이 수수료를 이제 수신자에게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열람도 요구권은 이제 정보 주체에게 청구를 할 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 전송의 경우에는 수신자를 통해서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수료도 수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송 요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기업 측면,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측면에서 그 지원을 하는 이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전 분야 외에도 현재 공영,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다 저희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그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까지 해드리고, 전송 신청을 한 이후에 전송 이력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이 확인한 전송 이력으로부터 철회 요청까지 이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지정 심사일 텐데요. 보면 심사 요청에서 승인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원스톱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신청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간편하게 등록하고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시험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떤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이런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좀 제공을 해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 개발시험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환경을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도 시행 이후에 이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설치해서 어떤 국민 입장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이데이터가 되면 내가 어떤 게 좋아지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께서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서비스를 통해서 시행이 됨으로써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혜택을 좀 미리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잠재적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 전송자의 전송 대상 정보를 좀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한번 구상해보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선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 플랫폼의 어떤 기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국민 입장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선도 서비스를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개 분야 서비스가 있는데, 의료 분야 3개, 그 다음에 통신, 자유 분야 각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 첫 번째는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 전송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그냥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재 만성질환자에게는 이제 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해외 체류 시 국내 의료기록 연동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체류 국민이 현재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제 국내 의료기록을 직접 제시하거나 고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번역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기존 어떤 진료 기록과 연계해서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물 비서 서비스인데요. 약물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서 개인의 약물 관리나 안전 복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복 처방 방지 등의 진료 연속성 개선하는 등 어떤 의료진행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분야인데, 통신 분야는 이용 정보나 뭐 납부 정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용량 기반의 맞춤 최적 요금제 서비스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자율 분야 이제 여가 부분인데요. 기존에 정부 주체가 다녔던 어떤 여행 기록들을 이제 더 총합 조회하고 이를 통해서 여행지 추천하고 효율적인 여행 경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여행 크루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